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친구나 직장 동료로부터 믿음을 잃고 관계가 멀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오해나 그런 갈등이 얽혀서 동료나 선후배 간에 좀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그 과거 지난 시간의 내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후회도 되고 서먹해진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사람과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인 가트맨은 인간관계에서 신뢰 회복을 연구하면서 그 핵심 요소는 일상의 작은 행동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의 신뢰는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소하고 자주 반복되는 행동에서 생긴다는 건데요. 작은 행동이라도 일관성 있게 실천하면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료들과 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하는 방법을 3가지 단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 솔직하고 직접적인 사과로 시작하기입니다. 사과하기란 이게 말이야 쉽지 실제로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먹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부터 좀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말이 바로 취약성의 힘입니다. 취약성의 힘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불완전한 부분을 좀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감추고 싶어 하는 것, 바로 그것, 이게 취약점인데 이것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질 때 자신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더 많은 친절을 보이게 되고 사람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실제 생활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호감이 갈 때 그 사람이 아주 완벽해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인간적인 면이 있거나 그리고 뭔가 살짝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지 않고 보여줄 때, 그리고 그런 부족함을 노력해서 커버해 나갈 때 더 애정이 가고 호감이 가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 그렇던데. 바로 이런 게 취약성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취약성의 힘을 담은 사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과는 단순히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사과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합니다. 그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지만 취약성의 힘을 담은 사과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당시의 생각과 지금의 후회를 구체적으로 전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김 대리는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최 사원에게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되지 않자 다소 격하게 짜증을 내고 상대방을 좀 대했습니다. 이후 최 사원이 거리감을 좀 이렇게 갖기 시작하면서 둘 간의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김 대리는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실수를 좀 깨달았고 내가 좀 심했어. 그래, 좀 참을 걸. 이런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사과와 두 번째 사과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과가 취약성의 힘을 담은 사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사과입니다. 최 사원, 지난번엔 제가 미안했어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알잖아요. 화 풀고 우리 잘해봅시다. 자, 이제 사과 두 번째입니다. 최 사원, 그때는 내가 좀 흥분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보고서 마감이 닥친 터라 내가 좀 예민하게 굴었어요. 돌이켜보니 제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잘못됐더라고요. 그때 상처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후회도 많이 했고 다시는 그렇게 대하지 않을 테니 우리 노력해서 다시 한번 잘 지내봅시다.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자,
당연히 두 번째 사과가 진짜 사과 같지 않습니까? 김대리는 자신의 불안감이나 감정적 반응을 숨기지 않고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까지 고려해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히 드러냄으로써 상대는 김대리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그 사람의 취약한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둘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입니다. 사회적 교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해 내가 무언가를 상대한테 주면 상대도 나한테 무언가를 돌려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는 give and take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죠. 이는 단순한 금전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마음과 신뢰의 교환에서도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동료의 작은 업무를 기꺼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이 도움에 대해 은근히 마음에 빚을 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동료는 큰 부담 없이 흔쾌히 나를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이건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친구 생일에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면 친구는 그 다음 내 생일에 비슷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회사에서 눈에 보이는 작은 도움부터 차곡차곡 먼저 베풀어 주세요. 그게 쌓일 때까지. 예를 들어 나는 해본 일이라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는 일이 있는데 동료가 그 일을 어려워한다. 그러면 몰라 내일 아니니까 모르세 하지 마시고요. 혹시 제가 도울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비슷한 거 해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실제로 사회적 교환 이론에 관련된 유명한 실험 중 하나가 바로 커피 사기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를 두 팀으로 나누고 한 팀은 서로에게 커피를 사주는 경험을 시켰고요. 다른 한 팀은 그냥 커피 없이 그냥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커피를 사주고 받은 경험이 있는 팀이 서로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높은 신뢰를 보였다고 합니다. 겨우 그 커피 한 잔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만들어낸 겁니다. 신뢰를 다시 한 번 더 구축하기를 원하신다면 사회적 교환 이론을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감사 표현을 자주 하기입니다. 분명히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지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직에서 재수없어 이 말 듣는 사람 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 잘난 맛에 사는 건지 주위 사람을 본 채만 그렇게 하고 아주 별로죠.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 말은 거의 언제나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작은 찰나일지라도 행복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이나 헌신에 대해 상대방이 고마움을 느낀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나 인정받았어, 그런 행복감을 갖습니다. 누구나 인정욕구 있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그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자 조직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신뢰는 단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겁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색한 사람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 보십시오. 미안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어색하지만 도울 게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움 주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해주는 것. 이것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비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친구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분명히 신뢰를 쌓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더 단단한 팀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용기 내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